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일정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다양한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종목을 상담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다시 빨간불입니다. 상승 반전했는데요.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 걸까요? 아니면은 워낙에 많이 빠지다 보니 잠시 반등이 나온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왕설래하는 부분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그래도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0.14% 상승하고 있고요. 2274포인트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2250포인트대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건데요.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287부터 2254까지 한 2시경까지 쭉 빠져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데 좀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2274포인트 빨간불까지 단숨에 강보합권 전환이 됐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1871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렸습니다. 기관 1935억 원 팔고요. 개인 매도 물량 159억 원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보다 더 어지러운 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0.61%대까지 올라가면서 794.66포인트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다가 2시까지 급락이 갑자기 나옵니다. 오후 들어서 780포인트대까지 갑자기 빠져내려갑니다. 그리고 780포인트 다지고 바로 올라오는 모습 확인합니다. 양시장이 지금 2시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오늘 하루 흐름이 바닥 다지고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2차, 3차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여전합니다. 외국인 1394억 원, 기관은 479억 원 삽니다. 그리고 개인이 1902억 원이나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23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3원 50전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 오늘도 이어지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느새 1123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고점 뚫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부장님 시장이 진짜 롤러코스터가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변동성도 굉장히 심화가 됐는데 시장 점검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시장 변화가 참 드라마틱합니다. 특히, 거의 수렁에서 건져 올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런 과정 쪽에서 기관이 매도가 이어지는 어제부터 좀 나오는 좀 얄미운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동향들은 있다고 하지만 일단, 2250선, 특히 2300선 이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들은 어떤 요인들이 물론 다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절대적인 그리고 상대적인 흐름들 모두 다 싸다라는 관점 쪽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과 전반적인 거시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환율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여전히 불안함은 상존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그러니까 즉 두 가지 흐름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시장의 변화다라는 쪽에 관심을 좀 두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지금의 시장의 악재 요인들, 무역 전쟁과 관련된 얘기, 환율, 국내 기업들의 실적의 눈높이, 게다가 이번에 내일 모레죠. FOMC 의사록 공개에 따라서 매파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들,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은 일단 시장에 지금 다 충분히 반영돼 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적인 이면은 그 반대적인 이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지금부터 높아지는 가격 메리트에 대한 관점 쪽으로는 일단 눈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2230선 정도면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상장 기업들 주가를 모두 다 자산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동안 한 2010년도 이후부터 나왔던 시장 흐름들을 봤었을 때 2011년도 유럽 재정 위기죠. 그리고 2016년도 국제 유가가 급락했었을 때 모두 다 시장은 타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그 PBR 1배 수준 정도는 충분히 지지하고 움직였다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지금의 관련된 시장 흐름들도 어떤 저가 메리트나 아니면 시장에 관련돼서 가격 메리트는 충분할 수 있다는 관점 쪽으로 어떤 주가의 하락이 어느 정도 가격을 어떤 수급을 좀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가격대 부분까지 들어왔다는 저는 이견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관건은 주변 여건입니다. 이런 어떤 주변 여건이 개선이 좀 빠르게 이어진다라고 봤었을 때 주가에 대한 탄력들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염두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의 대표적인 흐름들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 이어져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무역전쟁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관련된 무역전쟁 흐름들에 대한 변화만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2300선 안쪽까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 쪽은 접근하는데 일단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 쪽에서 지켜보는 관점은 필요한데 일단 또한 이번에 월 초에 이어지는 주요 이벤트라든가 경제 지표 상당히 많은 관점 쪽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관점들 생각해보면 단기 리스크는 같이 관리를 할 필요 있는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실적 중심의 기회 요인들이 충분한 업종과 종목들은 일단 지금 가격대를 이용해서 비중을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는 관점들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일단 시장은 상승적으로 돈 것 같은데요. 오후장이 그렇다면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제약바이오 업종 쪽에서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보다 좀 강합니다. 그런데 강한 이유가 아무래도 앞으로의 변화 요인들이 충분하다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보톡스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미국의 엘러간 쪽에서 먼저 이 근육 수축 주사제에서 주름 개선용 주사제 쪽으로 미용 목적으로 바꾼 만큼 전 세계 한 4조 원 정도 규모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이 한 2조 원대,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5천억대까지 올라오는 상황들인데 국내는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만큼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이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중국 수출로 되는 비중이 2016년도에 290% 그리고 작년에는 250% 이상 증가한 흐름들인 만큼 그에 따라서 어떤 국내 업체들의 관심들도 해외 진출 특히 중국에 따른 변화가 상당히 큰 관심이다라는 쪽에 눈을 돌리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메디톡스 같습니다. 특히 엘러간과 란저우 연구소에 이어서 세 번째 진입 시도를 하고 있는데 2월 달에 중국의 보톨리늄 제재 품목 허가를 신청한 흐름인 만큼 그에 따른 흐름들이 허가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변화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진출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미국 임상 3상 결과까지 나오는 부분이기다라고 했을 때 메디톡스의 위상은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토종 보톡스 관련된 라보타를 미국과 유럽의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나오는 전반적인 보톡스 관련 금주들의 탄력들이 어떤 기대가 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이 필요한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톡스 관련주들 특히나 메디톡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해 주시고 종목 또 신규 종목 소개해 주실 분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 트레이딩 센터의 최명성 소장, 스탁코리아의 김태성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장이 그나마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이 분위기 몰아서 바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소장부터 출발할까요? 네네. 제가 지난주에 10종목 소개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7종목은 좀 종목이 같고 3종목을 좀 새로 가지고 나왔는데 좀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 지난주에 상승 추세했던 종목을 다 추천을 했는데 시장 하락과 더불어 좀 하락하는 종목이 좀 많이 있는데요. 다시 시장이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종목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종목은 EWK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WK는 지역발전 설비 및 LNG 설비 제조 산업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매출 비중에서 지역발전 설비가 79%, LNG 설비가 2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 중 이제 독보적인 사업을 사업 영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발전 설비 열화수기가 글로벌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웬만한 종합지수가 정상적이 있을 때는 차트가 거의 80%가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거의 뭐 지난주에서 어제 오늘 많은 지수가 좀 빠졌다 올라오는데 차트도 종목들도 거의 그런 모습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지수가 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지지만 제가 추천한 종목들은 거의 바닥이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WK는 제가 지난번에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오면서 상승 추세로 간다고 했는데 추천하고 나서 한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일 만에 떨어졌는데요. 아직도 바닥입니다.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시작이니까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4%인데 여기 꼬리 달고 올라가면서 양봉으로 변하면은 다시 재매수,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좋고 실적 좋으니까요. 목표가는 제가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분히 한 달 정도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KTN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좀 시장이 약세라서 이럴 때는 그 경기 방어적, 시장 방어적인 그 종목을 한 종목 소개해드리겠다 했는데 102,000원에 제가 소개했는데 108,000원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7%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은데요. 종목명은 KTNG입니다. KTNG는 한국 전매공사를 설립 위해 1989년 정부 방침에 따라 민영화된 회사입니다. 담배 제조 및 판매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국내 및 중동, 러시아 등 6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판매 현재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KTNG는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그 담배값, 작년에 담배값 그 인상에 의해서 담배값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이 계속 달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계속 상승 추세인데요. KTNG는 항상 앞에를 보시면 항상 바닥을 다졌을 때, 바닥을 다지고 상승했을 때 항상 12만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앞에 보면 13만 5천 원까지 올라온 경험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바닥을 잘 다졌기 때문에 목표가 12만원까지는 무난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TNG 사신 분들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수익이 나서 축하드리고요. 일단 꾸준히 12만원을 보시고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제일바이오입니다. 제일바이오는 이제 국내 가축, 이제 방역 그런 이제 구제 관련 업체인데요. 보통 4월, 5월, 6월 또 7월, 8월까지 닭이나 소나 개나 그런 이런 이제 가축에 있어서 많은 병이 생기면은 이제 방역 업체입니다. 또 이번에 그 북한 관련 남북 경협 시 북한의 이제 농촌 어촌에 이제 제일바이오의 그 방역 관련 약품이라든가 그런 이제 제품들이 이제 남북 경협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좀 상승 추세에 있다가 좀 하락 후 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종목도 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바이오가 바로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과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상승 추세에서 사실은 2주 정도 상당히 시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는 빠졌는데요. 현재 이 종목도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종목을 제가 목표가를 5,000원을 드렸네요. 5,000원.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바닥권을 잘 다지고 있고요. 항상 이 종목이 갔을 때는 5,000원까지 무난하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도 흔들리지 마시고 바닥을 오늘 최저점 바닥을 찍었으니까요. 들고 가시면서 지금 지수가 거의 한 3주 정도 안 좋다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2주 정도는 웬만한 우리 시청자분들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내 종목이 좀 물려있다. 보통 한 10에서 20, 30% 지금 다 물려있는데요. 앞으로 2주 정도는 흔들리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 어느 정도 좀 빠른 종목은 본전 이상 나올 수 있고 또 수익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편안히 좀 들고 가신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은 코오롱 티슈즈입니다. 코오롱 티슈즈는 신약 개발 및 이제 화장품, 드럭스토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또 세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 업체에 많은 이제 세 가지 업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주력 제품이 인보사라는 제품이 미국 임상 3상 시험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보사의 효능이 좀 많이 좋아가지고 현재 그 3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 계약 체결 소식에 따른 현재 상승 추세에 있고요. 이번에 그 인보사가 이번에 그 미국 임상과 더불어서 좀 홍콩이라든가 마카오 그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보율이 7,560%고요. 코오롱 티슈즈는 대기업에서 코오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기업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에 있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즈 차트인데요. 현재 전에 그 75,000원했던 종목이 현재 31,800원까지 왔습니다. 근데 유보율이 좋고 현재 그 3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요. 요 근래에 들어서 양봉이 계속 나오면서 상승 추세인데요. 제가 목표가는 5만원을 드리겠습니다. 5만원. 그래서 어제 이틀 오늘 상승하다 현재 그 코오롱 그룹이 그 국세청 세무조사를 해서 현재 좀 전체적인 부분의 그 하락 추세인데요. 이 종목은 현재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3%인데 장중에다가 플러스가 났어요. 어제 오늘.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살아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약 5만원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 1, 2주에서 한 달 정도 들어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안암전자인데요. 안암전자는 지난주에 그 상당히 그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지수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아직도 자리는 좀 잘 잡고 있습니다. 안암전자는 그 1973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오디오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45년 동안 오디오를 그 설계 및 제조, 생산했고요. 상당히 그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 3년 연속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수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가 이번에 미국 기업 인수한 하만 전자 회사에 안암전자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증가하고요. 차트 보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좀 양봉이 3개 나오면서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이 터졌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다음날 좀 2% 정도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서 다시 내렸는데요. 전저점입니다. 바로 2,995원, 3,000원대인데 3,000원 정도인데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충분히 많이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5,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2,7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종목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KTNG 빼놓고는 나머지는 지금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상승하다가 떨어졌지만 오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종목도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서 한 2주 정도 들고 가시면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안암전자까지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태성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코스피에서 5종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기업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제약바이오의 이제 대표 업종인데요. 셀트리온은 1분기 실적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적자 전환을 했던 건 아닌데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컸지만 또 그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제 올 초에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일단 트럭시마 허주마에 대한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른 해외 직접 판매 활동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해외 법인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올 1분기에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왔던 그 배경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제약품이 이제 램시마의 수요가 견고한 상태에서 허주마나 트럭시마 같이 유럽 시장에 이제 진출한 제약의
연착륙이 자연스럽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의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2, 3분기에는 좀 좋을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셀트리온을 뽑아봤고요. 셀트리온 지금 좀 약조정을 받고 있지만 30만 5천 원대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지금 30만 3천 원대죠. 30만 3천 원대 이하로 좀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34만 원대로 좀 잡아가시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가 밀린다 하셨을 때는 28만 원의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제가 SK 하이닉스를 좀 뽑아왔습니다. 방금 이제 셀트리온은 제약바이오의 이제 주도주였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IT 이제 주도주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 IT,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주가의 모습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디램의 가격의 상승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또 디램의 수요가 굉장히 지금 크게 증가한 부분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의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분기에 굉장히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작년 4분기도 역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1분기에는 그 4분기를 뛰어넘는 더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2분기의 실적이 앞으로 더 좋을 거다라고 좀 전망은 하고 있지만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현재 가격 86만 원도 저는 좋은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 매수를 하신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목표가는 아무래도 전 고점 부분인 9만 5천 원대까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만약에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8만 원대, 그러니까 손절선을 지금 지수가 좋지는 않으니까요. 최대한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많이들 아시죠? 사람이 미래다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굴삭기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업인데 지금까지 주가의 조정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냐면 작년 중국 사드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미 무역전쟁 이슈가 있으면서 좀 중국의 증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밀린 거지 두산 인프라코어의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밀린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가격대도 좀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산그룹이 이제 최근에 좀 공식 뉴스를 하나 냈죠. 두산그룹이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전지박 사업을 영위를 하겠다라는 좀 뉴스가 있었는데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또 4차 산업에 대한 미래 먹거리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이 9,300원대를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가격대에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목표가는 11,000원대를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9,000원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선 종목들과 같이 손절선을 최대한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1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건 뭐였냐면 카카오 택시, 카카오페이 등 이제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사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그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 3분기에는 기존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한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장을 이제 두고 있죠. 또 카카오 게임즈 하면 배틀그라운드라고 최근에 굉장히 핫한 그 게임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카카오의 추가적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카카오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11만 4천 원대인데요. 11만 4천 원대 이것도 현재 가격에 사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카카오는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다시 우상향 추세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2만 5천 원대로 좀 잡아드리겠고요. 만약 이 부분을 통과한다면 13만 원, 13만 5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10만 8천 원대를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CJ 대한통운을 좀 가져왔습니다. CJ 대한통운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바로 이제 물류 택배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좀 부담감이 있을 거라는 그 시장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물류비가 정상화되면서 그 부분을 좀 상쇄시키는 그래서 이제 2분기의 실적의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대한통운 올
1분기 3월 저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2,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즌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가지고 간다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CJ 대한통운을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가격 16만 8천 원대 사시는 것보다는 한 템포 기다려서 16만 5천 원대까지 좀 내려오시면 사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17만 5천 원대로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17만 5천 원대는 전 고점 부분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또 일부 남은 물량은 돌파가 되면 그 위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땐 15만 원에 손절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CJ 대한통운까지 또 상세한 가격 전략들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최명성 소장의 나머지 5종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그 수소차, 요즘 그 수소차 테마가 좀 많이 앞서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뭐 정책적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종목에서 수소차, 그 파트에서 관련 종목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소차 종목 중에서 유니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유니크는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자동 변속기의 핵심 부품인 유압 밸브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유압 밸브가 예전에 이제 수입을 했는데 유니크 회사에서 유압 밸브를 생산해서 현재 그 현대차, 기아차의 80%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3년 연속 그 회사 매출 및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수소차로 해서 수소차 관련주가 한 10종목 정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유니크도 현재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크 네, 죄송합니다. 유니크 차트 보시면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오면서 바닥을 잘 다지고 다시 상승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에 수소차가 제가 지난번 1월 달에 와서 유니크를 추천해서 한 10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갔다가 다시 수익이 나고 기간 조정 한 6개월 뒤에 다시 올라가는 패턴인데요. 다시 이제 정부에서 수소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2조 한 5천억 정도 지원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하면서, 지원하기로 하면서 수소차 관련주가 계속 상승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유니크는 수소차 관련 중에서도 상당히 회사가 좋고 실적이 좋고 현재 그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전 있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1차 7,500원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500원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도 좀 수소차 갈 때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로체 시스템즈. 요즘 그 반도체 관련주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활항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반도체 부품이라든가 장비 회사가 좀 상당히 한 3주 전부터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왔던 칩셋 미디어도 추천하자마자 20% 정도 상승했다가 좀 하락인데 칩셋 미디어도 반도체 주식이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로체 시스템즈도 반도체 주식입니다. 로체 시스템즈는 LCD 및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LCD 반도체 제조 업체에 최첨단 고기능 장비를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태양광 사업 부분에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좋고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유보율이 770%입니다. 그래서 회사로 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바닥권에서 현재 많은 거래량과 아울러서 현재 일주일 동안 좀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정도 상승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봉 보시면요. 주봉에서도 거래량이 많으면서 다시 상승 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 주봉에서도 이 부분에 거래량이 많으면서 3,000원대 있던 주식이 바로 7,000원까지 더블이 갔네요. 그래서 현재 그 반도체 장비가 좋기 때문에 저도 이 종목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좋고 실적 좋고 현재 일봉에 보면 엄청난 거래량이 오면서 나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주식이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시장이 안 좋지만 현대 반도체 부품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원하신 분들은 로체 시스템즈로 매매를 하시면 좋은 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는 이제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고요. 최진단 의료기기 생산 업체입니다. 인도 기업과 그 10억 원 규모 의료기기 공급 계약을 했고요. 유한양행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제 앞으로 의료기기가
이제 제약 바이오에 의해서 의료기가 상당히 좀 납품도 많이 들어가고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요 근래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주 연속 지금 2, 3주 정도 지수가 안 좋을 때 2주 연속 매집이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에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빠졌는데요. 저점을 보시면 가장 저점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좀 빠졌는데요. 좀 한 10% 정도 빠졌네요. 근데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매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양봉이 꼬리를 달고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봉이 꼬리 부분을 달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도 오늘 양봉에 꼬리를 달기 때문에 내일부터 양봉이 다시 나온다면 바로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과거 보시면 이 종목도 2,500원짜리가 바로 5,100원까지 상승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흔들리지 마시고요. 보시면 일봉 주봉상 최저 바닥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상승 시 3,500원에서 4,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시황이 나빠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요. 차분히 좀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칩셋미디어입니다. 칩셋미디어는 반도체 설계 재산 라이센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동영상 녹화 및 재생기능 관련 국내 1위 업체입니다. 특히 일본 반도체 회사와 16억 규모의 그 비디오 IP 라이센스를 계약했는데요. 그 반도체 비디오 재생이라든가 그런 업체에서는 최고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바닥권부터 좀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 이 부분에서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바로 약 18% 정도 상승했고요. 다시 떨어져서 다시 바닥을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지신 분은 수익이 났겠지만 왜 다시 제 추천을 들어가냐면요. 아직 그 반도체주가 계속 상승이 여력이 있고 바닥을 다시 잡았기 때문에 다시 이 종목이 양봉이 나올 때는 다시 재매수 구간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칩셋미디어에 1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신 분은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시 바닥에서 재매수를 해서 상승 시 또 올라갈 때 좀 분할 매도를 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은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4차 산업에서 각광받고 있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은 로봇 모션 및 에너지 제어 장치 및 제조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20년의 사업 경험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로봇 모션 제어 기술과 또 이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월드 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 뛰어나고요. 유보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RS 오토메이션이 바닥에서 엄청난 거래량과 올라서 2주 동안 계속 상승 추세에 있었는데 현재 지수로 인해서 4일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닥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목이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다가 다시 꼬리 부분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오면 좋겠죠. 근데 양봉이 아니더라도 음봉이라도 꼬리를 달고 다시 반등하면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재매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지수가 아침에 상승하다가 점심때쯤 갑자기 폭락하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사실 제가 오늘 지금 10종목 소개를 하지만 제 종목에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종목은 거의 재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잘 염두해 주시고요. 이 종목은 회사 실적이 상당히 좋고 향후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목표가를 제가 목표가 2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종목은 흔들리지 마시고요. 지금 지수 때문에 좀 상승하다가 다시 내렸다 다시 꼬리 달고 다 올라오고 있는데 여유있게 한 2, 3주 정도만 들고 하시면 거의 전 종목이 상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5종목 해서 10종목 주셨는데 롯데 시스템즈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네.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입니다. 6월 22일 날 지금 저점 찍고 20% 올라갔다가 오늘도 위아래로 퍼센테이지만 보면 한 15% 이상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런 종목 들어가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마음고생 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팁을 드리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예. 잘 보십시오, 우리 시청자분. 제가. 아니,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요. 방송법에서 의해서. 그래요? 안에서만 해주세요. 예. 네,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팁을 드리겠는데, 제가 많은 선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상당히 중요한 게 많은데, 거래량도 있고, 기법도 있고, 보조지표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는 좀 상당히 60일선을 세심하게 봅니다. 관심 있게, 세심 있게 보는데, 이 종목이 이 선이 그 파란 선이 60일선이거든요. 60일선에서 위에 지지하면서 거래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60일선을 깨지 않고 오늘 거래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 제가 이제 종목 추천할 때는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일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다 보는데요. 주봉에서도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인데 이 종목이 보면은 6,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많은 거래량이 있고요. 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전 종목을 매일 돌리기 때문에 종목을 거의 이제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칩스 앤 미디어가 반도체 주식이죠. 근데 이 주식이 바닥 대비 보시면 바닥에서 현재 40% 상승했고요. 또 반도체 주식이 거의 신고가 간 주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아이텍 반도체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종목이 바닥 부분에서 5,000원짜리가 24,000원 바로 500%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 종목 추천 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도체 부품주가 계속 바닥 1차 상승, 2차 상승, 신고가 나오는 종목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로체 시스템즈는 현재 물론 15%, 20% 나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봐도 6,000원이 나오고요. 주봉상으로 봐도 충분히 6,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거래량이 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다가 이제 뭐 하락을 하고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은 거래량이 현재 600만 주가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단타로 하신 분들은 한 4,200원만 깨지 않으면 단타도 하시고 들고 가시면 충분히 한 6,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은 어떤 종목 준비했는지 또 여쭤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갈까요, 팀장님? 네, 저는 이제 앞서 이제 코스피 5종목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번에는 코스닥 5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닛 테스트를 코스닥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는데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입니다. 제가 코스피 종목 중에서도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네,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때 DRAM의 수요가 이제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DRAM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이제 또 공정 세분화로 인한 요구 품질이 계속해서 상승할수록 이 유닛 테스트, 그러니까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주가의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그래도 강한 거래량을 또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추세를 살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유닛 테스트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현재 27,000원 가격대인데 21,000원 밑으로, 그러니까 현재 가격도 굉장히 좋죠. 21,000원 밑으로 좀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25,000원을 잡아가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유닛 테스트를 매수를 했는데 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8,000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좀 현금화를 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더존 비주얼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더존 비주얼 최근에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ERP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제작 업체입니다. 그래서 더존 비주얼이 이제 최근에 그 주가의 상승력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판매가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그 ERP 솔루션에 대한 판매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판매가가 인상이 되지 않는 1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판매가까지 인상이 됐으니까 2분기에는 당연히 1분기를 뛰어넘는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을 시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더존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지금 뚫고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차익 실현 물량이 출현을 하고 있지만 61,000원 밑에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3,000원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가격보다는 한 템포 기다리셨다가 61,000원 밑으로 내려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목표가는 75,000원 정해드리면서 만약에 밀리면 56,000원
이상 이탈이 되면 좀 손절하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000원을 왜 제시를 해드렸냐, 지금 현재 저점 비중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우상향 추세인데 56,000원까지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추세가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56,000원대가 이탈이 되면 그때는 현금화를 하셔서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카지노 대표 기업 중에 하나죠. 뭐 GKL도 있고 이제 파라다이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파라다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일봉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우하향 추세로서 지금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추천하지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파라다이스의 이제 주봉 모습을 보시면 주봉상 121선을 지금 터치하고 그래도 꼬리가 달리면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분기 그러니까 사드 여파로 인해서 중국 관람객 수가 많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2, 3분기에는 뭐죠? 사드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중국 관광객 수가 증가가 될 것이고 또 그렇다라고 한다면 파라다이스는 이제 카지노니까 드로백을 저희가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 드로백이 이제 증가할 겁니다. 이제 드로백이라는 거는 우리가 카지노에 방문을 해서 이제 칩으로 바꾸는 그런 환전율을 말하는데 이런 드로백이 이제 증가가 된다라는 거는 파라다이스의 실적이 앞으로 좋을 거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를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바닥이 다져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현재 17,45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보다는 17,000원 이하로 좀 매수하시는 것이 좋은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21,000원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자리에서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 15,000원대가 아까 제가 주봉상 보여드렸던 121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5,000원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KG 이니시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KG 이니시스는 이제 PG라 그러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작년 중순부터 갤럭시 시리즈에서 모든 이런 페이 관련 어플이 탑재가 되면서 바로 이 PG의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었고요. 또 갤럭시 시리즈의 높은 판매량이 이런 PG의 사용량을 앞으로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도 실적이 좋았고 2, 3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다라고 봤을 때 KG 이니시스를 지금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봉상 보면 좀 추세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 21,750원, 21,8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좀 매수를 하셨다가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이 24,000원까지 조금 짧게 보면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상향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2만원 밑으로 깨지게 되면 추세가 이탈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현금화를 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RFHIC라는 종목을 가져왔어요. 일단 지금 이제 시장에서 5G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RFHIC는 이제 방송 및 무선 통신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트랜지스터하고 이제 GAN 전력 증폭기를 이제 단독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올해 1분기가 역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냈었어요. 역사상 최대 실적은 아니었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분기에는 바로 이 화웨이, 중국의 화웨이라고 이제 아시죠? 많이들 아시죠? 이제 화웨이의 고객사를 이제 다시금 이제 만들면서 2, 3분기에는 역사상 최대 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24,100원대로 일봉상 이평선 21선을 뚫느냐 마느냐 지금 요 부분에 있는데요. 저는 지금 가격대에 매수를 하셔서 전고점이 27,500원까지 보신다면 그리고 또 27,500원이 넘으면 3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RFHIC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가 밀리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2만원대가 밑으로 내려오면 추세가 이탈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사 5종목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종목 10종목씩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지난주에 아남전자였죠. 어땠습니까? 네. 제가 갈 때 상당히 큰 소리를 좀 치고 왔는데요. 예. 다음날 2%는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좀 그 이유는 뭐 시장 탓인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무너져서. 근데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 좀 잠깐 보시면요. 아남전자가 지금 그 삼성이 인수한 하만 회사에 납품을 합니다. 근데 현재 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또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차트 보면서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종목들이 하락하는데 양봉이 4개 나왔네요 하면서 거래량이 1000만 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정도 밀렸는데 다시 아까 그 팁 드리자면 꼬리를 달고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일 정도 양봉이 한번 다시 생기고 갈 때는 과감히 매수하셔서 다시 재매에 있어서 매매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남전자 그럼 지금 기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계십니다. 예. 아남전자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주신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좀 좋을지. 오늘은 제가 로체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반도체 산업이 좋고 장비주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그 바닥에서 좀 많이 거래량이 일어나는 종목들을 많이 추천하는데, 로체 시스템즈가 오늘 그 600만 주 정도 상승을 터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봉 주봉상 6,000원까지는 보입니다. 왜냐면은 어디 가도 그 거래량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 보시면은 많은 거래량이 오면서 3,000원대 있던 주식이 한 7,000원까지 바로 더블이 갔는데요. 엄청난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종가 매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오늘 61선을 뚫고 121선을 뚫었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 충분히 6,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매수는 이제 그 로체 시스템즈로 하시고요. 충분히 일주일 정도 좀 이렇게 단타든 당기는 해도 충분히 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체 시스템즈 그렇다면 오늘 종가 부분에 괜찮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태성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에코마케팅 이야기를 좀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월드컵 붐을 일고 어떻게 좀 올라갔습니까, 팀장님? 예, 에코마케팅을 저는 이제 지난주에 한번 추천을 드렸고요. 또 추천가 대비 이제 약 5% 이상의 이제 상승을 좀 보였다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꼬리를 달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꼬리를 달고 좀 조정을 받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1,500원, 제가 이제 제시해드렸던 이탈가 부분까지 좀 왔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저는 그 월드컵이 끝나기 전까지 이 에코마케팅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 월드컵이 끝나더라도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또 아시아 게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에코마케팅, 즉 넷플릭스 앞에 붙는 광고를 제작하는 업체가 하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밀린 거에 비해서는 이 에코마케팅의 종목은 크게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 지금 현재 가격을 보게 되면 약 한 3% 정도 지금 밀린 상황인데,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보유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2,000원대 또 12,500원대까지도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코마케팅이었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기에 좋아 보인다라는 종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종가에 들어갈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오늘 그 단기적으로 좀 드릴 종목은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들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질 만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단타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저가가 낮은, 그리고 급등락이 좀 빠른 종목을 드리기 마련인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카카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굳이 변동성이 큰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클 때일수록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또 변동성이 적은 종목을 해야지만 본업이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카카오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카카오의 모멘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 중에서도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모멘텀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카카오를 오늘 종가 11만 4천원에 제가 만약에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내일 2-3%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겠고, 또 한 일주일 정도 보유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12만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카카오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밀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붙은 거니까요, 10만 8천원이 아니죠. 11만 1,000원대가 좀 깨지면 현금화 하시는 걸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해서도
일단 단기적인 접근 방향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종목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삼성 SDI입니다. 8060번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22만 3천원, 비중은 20%입니다.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될까요? 여쭤보셨는데 말 그대로 언제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당분간 한두 달 정도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괜찮아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 차트 보시면 이제 뭐 우리 삼성 SDI 좋은 건 다 아시죠? 2차 전지, 뭐 반도체 다 했는데 현재 보면 기관 쪽에서 한 달 연속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뭐 보험이라든가 투신 쪽에서 또 연기금도 보시면 뭐 한 달 내내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신고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로 보셔도 오늘 장이 안 좋았지만 오늘 0.7%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월봉 보시면은 아직 힘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 생각에 물론 이제 신고가가 가면 뭐 25만원, 30만원 갈죠. 그때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정확히 20만원만 깨지 않으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좀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뭐 성장성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손절 라인 20만원 잡고 움직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삼화 콘덴서고요. 4만원의 비중 50% 2085번님의 문자입니다. 김태성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사막 콘덴서의 매수가가 4만 원이시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계시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축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사막 콘덴서는 MLCC죠.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이제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도 업종이 뭐냐면 바로 2차전지 MLCC를 좀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MLCC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사막 콘덴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이 좀 많다라는 게 좀 걸리죠. 그래서 비중이 50%인데 현재 가격이 지금 95,000원, 10만 원대를 지금 뚫지 못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중에서 적어도 한 30%의 비중은 현재 가격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70%는 10만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만원대, 1000원대에서 만원대, 만원대에서 10만원대 이런 라운드 피겨라 그러는데 이 가격 단위가 바뀌게 되면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중은 현재 가격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남은 비중을 가지고 10만원대가 돌파하면 위에서 매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면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다가 또 한번 올라갈 때 그때 좀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화 콘덴서에 대해서도 지금 전략들을 상세히 남겨주셨습니다. 벌써 3시 27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김태성 팀장은 이쯤에서 시간 관계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갑니다. 2276포인트대고요. 일단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5포인트 정도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일중 흐름 체크해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2287포인트부터 한 2시경에 2254포인트대까지 급락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 전환이 바로 급격하게 이루어졌고요. 현재 포인트 2276포인트 부근에서 오늘 고점 형성하면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변동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외국인만 삽니다. 1828억 원 외국인이 대량 매수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기관이 좀 아쉽네요. 오늘 동반 매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수 상당히 좀 막혀 있습니다. 1549억 원. 특히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547억 원 현재 매도 추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볼 텐데 일단은 전기 전자 업종 전체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다행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고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상승 흐름이 3%대로 좋습니다. 셀트리온도 상승 전환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42만 9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포스코 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현대차가 오늘 11만 9,5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연저점 또 뚫고 내려갔다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왔고요. 12만 2천원 정도에서 마감이 예상됩니다. 네이버는 75만원 살짝 붕괴가 됐고요. LG화학 보합입니다. 일단 하락해서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KB금융도 약보합권 추세에서 지금 멈춘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95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흐름 더 좋아졌고요. 0.76%의 상승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00포인트 위에서 장중에 계속 움직이다가 정오 이후부터 급락세가 이어졌고요. 급락 이후에 다시 급등입니다. V자 정확하게 지금 2시에 나온 모습 확인이 됩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오늘 강했다라는 반증이고요. 하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800선 부근까지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고요. 외국인이 1,467억 원. 오늘 양시장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 변동폭이 커지다 보니까 공포심의 개인들 같은 경우는 2,100억 원이나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그리고 바이로메드 빠지고요. 메디톡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HLB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고요. 나머지 종목 빠지는 가운데 나노스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자, 오늘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저점 찍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늘 장 좀 긍정적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명성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장 예상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2주 정도 이렇게 많이 빠지다가 오늘은 저점을 좀 찍을 것이다 했는데 오늘 다행히 외국인 쪽에서 이제 코스닥을 1,5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이제 거래소 들어오는데 좀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좀 팁을 좀 오늘 많이 드리네요. 제가 거래소 코스닥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동안 지금 거래소 차트인데요. 음봉이 한 달 내내 빠지다가 121선을 찍고 올라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현재 121선을 꼬리 달고 올라오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61선을 찍고 꼬리 달고 올라오는 패턴입니다. 다행히 오늘 일봉으로 보시면은 오늘 코스닥이 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주봉상, 일봉으로는 솔직히 답이 안 나오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 거래소와 코스닥은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이 나올 수있다.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한 3주 정도 고생하셨으니까 앞으로 한 1주, 2주 정도는 좀 편안히 가시는 좀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지금 7월 6일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 관세를 부과하느냐 마느냐가 사실 변곡점이 될 것 같긴 한데 7월 6일 전까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론이 많이 모아진 상황입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 주에 매매를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신규 매수보다는 좀 들고 있는 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웬만해서는 10에서 한 30% 정도 다 손실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관계는 이제 결정이 나버리면 예스든 노든 결정이 나면 장은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단타에 자신 있으신 분은 바닥에서 물린 종목 꼬리 달고 올라올 때 바로 단타로 들어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기다리면은 알아서 빠진 만큼 10% 20%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급하게 뇌동매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시 45분 직거 트레이딩 센터 최명성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소폭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0.05% 상승이고요. 2272.77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0.75% 꽤 큽니다. 795.7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단 원달러 환율 오늘 하락 추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다가 결국에 장 막판에 하락 반전하면서 1118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장의 이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증권사 페이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장중 저점을 찍었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이 약간이나마 상승했는데 과연 이것을 상승으로 바라볼까,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연기금의 패턴을 보실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오늘 주가가 이제 장중 저점입니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오늘도 1,300억 정도 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별 흐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연기금은 오늘 장시장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조금은 올랐지만 난 팔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겠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개인들의 패턴인데요. 개인은 어떻습니까? 장중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연기금의 매도가 예상보다 크다는 것, 오늘 시장 관련돼서 TV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 관련돼서 이제 종목별 흐름들 살펴드리겠는데요. 자,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세상에 기내식이 없어서 출발하는 것이 아시아나항공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또한 DGB 금융지주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대두 관련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주대표가 어저께 장중 상한가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보락과 깨끗한 나라는 역시 LG, 이제 대표이사 4위 어떤 등을 좀 이렇게 힘을 얻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 두 종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브레인 콘텐츠인데요. 이제 좀 업종을 바꾸고선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종목별 흐름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죠. 아시아나항공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4,000원, 그러니까 4,020원에 4,000원이면 예상보다 오늘 충격이 크지 않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가 사과했습니다. 어떤 사과했죠? 어찌 보면 우리 아시아나항공 이용하시는 분들 기내식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좀 사과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팩트는 이렇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지난 15년 동안 거래를 했던 기업이 있었는데요. 그 기업과 이제 소위 캐터링 업체와 이제 계약을 끝내고 다른 업체를 했는데, 예상보다 거기가 좀 화제가 나고 등등등 이유로 인해서 7월달, 8월달 이제는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 예상보다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보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수급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 관련돼서 상당히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주가가 안 좋을 것이야, 이런 패턴 속에서 기관은 최근 들어 매도가 있고요. 개인들은 매수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6월 29일 등 매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들은 항공주 살려면 나는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항공을 살 것이야, 이런 판단 속에서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항공 보시면, 물론 주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개인들이 나는 이제 대한항공 대신에 아시아나항공을 살 거야, 그런 관점 속에서 6월 달에도 200만여 주, 또한 6월 15일 날에는 100만여 주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아시아나항공을 매수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노밀,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타실 때 밥이 없다, 이런 어떤 악재가 있어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예상보다 하락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의 쉼터 속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 예상보다 악재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금융주입니다. 이게 실은 지방은행이죠. DGB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은행의 어떤 준말 속에서 DGB 금융주주인데요. 오늘 0.7%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DGB 금융주주 회장이 이제 선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인물은 전 대구은행장입니다. 과거에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구속이 됐고, 그 이후에 김경영 DGB 금융, 어떻게 보면 대구은행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진 사퇴의 내용이 좀 약간 좀 이상한데요. 지난달에 검찰 이런저런 소식 속에서 무혐의 됐습니다만 대구은행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그만둔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은행장이 된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둘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너무나 좀 약간 좀 갸우뚱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정자가 그만뒀다. 따라서 직전 구속 이후에 예상보다 그 DGB 즉 대구은행이 좀 경영권에 어떤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 속에서 DGB 금융지주가 지난주와 이번주 예상보다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조 해표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사조 해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쇠주다, 이런 얘기를 좀 나오고 있고요. 어저께 장중 신고가 그리고 52주 신고가 랠리 기록했는데, 오늘도 어제 이어서 주가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15,900원, 장 마감하고 보니 조금은 밀렸습니다만 예상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아무래도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고 말씀드려볼 수 있는데, 잠깐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사조 해표가 적죠. 아무래도 가정에 사시는 분들은 대두를 가지고 가공해서 식물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조회표가 상승을 우리가 대두의 방향성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대두는 우리가 단위가 부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한 단위가 센트 쓰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는 부쉘당 1,104센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대두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왜 급락하죠? 대두가 최근 들어 작황이 좋은데 단기간에 급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상당히 관세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그 대두 생산량의 3분의 2 정도를 중국이 소비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렇게 미국이 이제 관세 공격을 해 우리도 이제 미국의 대두를 수입을 적게 할 거고 관세 부과할 거야. 그런 모습 속에서 예상보다 대두의 가격이 급락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인 사조 회표가 예상보다 상승한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속에서 사조 회표가 얼떨결에 좀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인데요. 자, 네 번째 종목 관련돼서 보락 그리고 깨끗한 나라가 이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보락이 지난주에는 상당히 상승을 보이겠는데요. 오늘은 2%의 약세를 보이겠고 또 한 종목인 깨끗한 나라도 주가가 그렇게 급등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3,835원대 0.65%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좀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보락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17일로 돌아가겠습니다. 5월 17일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5월 17일 상승하기 전의 모습인데 자, 보락의 그 4입니다. 구강모 상무가 5월 17일 날 이후에 주총을 하게 되면 대표이사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자, 며칠 전에 이제 구강모 그러니까 올해 41세 인물이 LG그룹의 이제 대표이사 됐는데 주가가 약세할 모습 보이겠고요. 또한 인물 관련돼서 깨끗한 나라입니다. 여전히 지난 5월 17일 날부터 급등의 모습 보이겠는데요. 자,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최명민 회장이 구강모 상무의 어떻게 보면 고모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자, 마지막 한 종목. 이 종목은 이제 좀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브레인 콘텐츠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요. 자, 브레인 콘텐츠가 우리가 IT 업종입니다만 오늘 0.65% 약세 속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브레인 콘텐츠 지금 나오고 있죠. 오늘 3%의 모습 보이겠는데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왜 바뀌고 있냐면요. 브레인 콘텐츠가 IT 업종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좀 약간 좀 M&A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GTS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집을 샀습니다. 이 기업을 좀 체크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쿠아슈즈의 국내 1위 기업을 좀 인수를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스와니코크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을 인수할 노력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브레인 콘텐츠가 IT 업종이 아니라 아쿠아 신발 그리고 화장품 업종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체로 오늘의 증시가 소폭이나마 상승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 연기금이 주가 급락과 관련돼서도 연기금이 매도했다. 즉 그만큼 시장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연기금이 매도했다는 거 보면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시그널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5개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국부의 권홍섭 주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 흐름 장 초반 후반으로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같이 들어볼까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코오롱과 그리고 SKC 그리고 경인양행 이런 폴더블 관련된 업체들이 좀 급락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소재와 관련해서 일본 회사인 스미토모 이쪽에 이제 발주를 했다는 소식에 기대하던 물량들이 이제 출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코오롱의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인더가 지난 증설을 통해서 11월 정도면 이제 완공이 다 되는데 이런 폴더블 폰 스마트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물량을 준비를 하면서 증설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스미토모에 약 한 300만 대 정도 발주가 되고 코오롱 쪽에는 거의 한 20만 대 수준의 굉장히 조조한 그 수주가 이제 예상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매수 시점을 볼 게 아니고요. 향후에 그 이제 폴더블폰 관련된 거기에 대한 시제품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하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때 접근하면 되시는 거지 지금 이제 급락을 해서 단기적인 뭐 상승,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진입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보자면 이제 외국인 선물이 이제 매도세가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지수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밀렸는데,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제 2250선까지 이제 거기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2300선은 뭐 PBR 1배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선물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완화되는 분위기를 좀 계속적으로 관망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250선을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오늘 이제 장 막판에 이제 2250선을 이제 그 터치를 하면서 기관의 동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이제 겹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아침부터 이제 그 수급 쪽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이제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개인 물량인지 외국인 물량인지 아직 체크가 안 되고 있지만 일단 외국인과 기관 2250선에서는 매수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2250선은 만약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쌍바닥을 한번 확인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770선 지지를 이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 흐름상 이제 241선을 이제 터치하고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정도 선 마지노선까지는 한번 기관에서는 매수를 해보자라는 좀 이런 그 업계 전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승 흐름을 보자면 이제 반도체 소재와 그리고 부품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일단은 그 계속적으로 그 삼성바이오에 대한 어느 정도 이슈가 완화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남북 경협지가 쉬고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그 밸류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제약바이오는 코스닥의 시총 1위, 2위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신라젠 이런 그 실체가 있는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으로 선별적인 투자가 유효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말씀해 주신 부분 종합적으로 볼 때 내일 시초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 나올 것 같은데요. 어느 종목을 볼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그 가장 그 조금 수급이 괜찮은 민엔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간편 결제와 그리고 가상 계좌 이런 그 보안 서비스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가상 계좌라는 것은 이제 고객들이 보유한 기관에서 수월한 자금 수납을 위해서 고객에게 그 입금 전용 계좌를 별도로 프로세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제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이제 좋아 보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몰과 그리고 오프라인 쪽에서 금융기관 계좌에서 출금을 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굉장히 이제 결제 수단 대비 낮은 수수료율 그리고 결제 수단의 다양한 이런 이점으로 해서 커머스와 간편결제 업체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민엔지는 이제 최근에 통신 3사와 제휴를 했습니다. 휴대폰 부가 서비스로 이제 번호 도용 방지 그리고 로그인 플러스 간편 로그인 주식 투자 노트 등 이런 그 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매월 1,000원 정도의 소액으로 이용금을 이제 과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수익성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드리자면 이제 매수 추천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가 괜찮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33,850원, 손절가는 짧게 21,700원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민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C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이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